여러분, 세상살이가 다 연극 한판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 연극의 주인공이 될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들 녀석에게는 미안한 말이지만 제 며느리 그 아이를 향한 저의 마지막 연극은 아마 제 평생 가장 치밀하고도 잔인한 각본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죽어가는 시어머니의 병상을 지키는 며느리 앞에서 넌 위선덩어리라고 소리 지를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마지막까지 착한 척하는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사실은 다 연극이었다고 웃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오늘 제가 그 기막힌 연극의 막을 올려드릴 테니 귀 기울여 들어주십시오. 혹시 여러분 이야기 같다고 소름 돋으셔도 놀라지 마십시오. 어서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저의 파란만장한 연극 속으로 빠져들어 보십시오. 저의 이름은 박순옥입니다. 여든을 바라보는 나이에 세상 풍파 다 겪었다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남편 먼저 보내고 아들 하나 바라보며 살아왔지요. 며느리도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저 평범하게 저희 아들 사랑해주고 저를 보듬어주는 고운 심성의 아이면 좋겠다 싶었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저의 기대가 너무 컸던 것일까요? 저희 며느리 이름은 유정이라고 합니다. 처음 만났을 때 참하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싹싹하고 말수도 적고 저희 아들 잘 부탁한다고 몇 번이나 고개 숙이는 모습에 그래 이만하면 괜찮겠다 싶었지요. 결혼하고 몇 년간은 별 탈 없었습니다. 큰 살림 맡겨본 적도 없고 자주 찾아오지 않아도 전화 한 통이면 그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제 기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며느리가 알게 되면서부터였을까요? 조금씩 달라지더군요. 저는 원래 재산에 큰 욕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남편이 남겨준 집 한 채, 그리고 평생 아껴 모은 적금 통장 몇 개가 전부였지요. 그래도 노년에 부족함 없이 살 정도는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정이는 달랐습니다. 사사건건 제 재산을 궁금해했지요. 처음에는 그저 저희 노후 걱정하는 마음에 그러려니 했습니다. 어머니, 그 적금은 이자가 너무 낮아요. 주식에 투자하면 수익률이 훨씬 좋을 텐데 이 집은 너무 낡았어요. 팔고 새 아파트로 옮기시는 게 어떠세요? 그래야 나중에 저희가 상속받기도 편하죠. 이런 말들이 처음엔 그저 젊은이의 시선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몸에 이상 신호가 왔습니다. 갑자기 어지럽고 숨이 차고 병원에 가보니 큰 병은 아니지만 나이 탓에 조심해야 할 것들이 몇 가지 있더군요. 심장이 조금 약해졌고 혈압도 오락가락한다고. 의사 선생님의 말을 듣는 며느리의 눈빛이 어쩐지 미묘했습니다. 걱정이라기보다는 어떤 계산이 스쳐 지나가는 듯한 그런 눈빛. 그때부터였을 겁니다. 제 마음속에 작은 씨앗 하나가 심어진 것이 이 아이 제게 무언가를 원하는구나. 그 생각은 기우가 아니었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후 유정이는 제게 부쩍 살갑게 굴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안부 전화를 하고 주말이면 꼭 찾아와 제 건강을 살피고 겉으로 보기엔 더없이 좋은 며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행동 하나하나가 제게는 너무나도 위선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제 손을 잡고 어머니 건강하셔야죠. 오래오래 저희 곁에 계셔야 해요. 라고 말하면서도 그녀의 시선은 항상 제 방 서랍, 제 통장들을 향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제가 잠시 외출한 사이 유정이가 제 방에 들어간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일부러 열쇠를 숨기지 않고 다녔거든요. 문이 살짝 열려있고 인기척이 들리더군요. 저는 모르는 척 집에 들어가지 않고 문 밖에서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유정이가 방에서 나오는데 손에 무언가 들려있더군요. 다름 아닌 제 통장들이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발견하고는 깜짝 놀라며 변명했지요. 어머니, 제가 혹시 뭐 불편하신 건 없나 보려고 통장 정리가 필요하신가 해서요. 저는 그저 괜찮다고 말했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이미 차가운 벽이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제가 제 인생의 마지막 연극을 준비하기 시작한 것이. 저는 며느리의 욕망을 알았고 그 욕망이 어디까지 갈 것인지 시험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욕망의 끝에서 과연 이 아이가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을지 지켜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계획적으로 제 몸이 더 안 좋아지는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일부러 식사를 거르고 힘없는 목소리로 앓는 소리를 냈지요. 며느리는 예상대로 반응했습니다. 더욱 극진히 저를 보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영양제를 챙겨주고 좋은 음식을 해다 바치고 아픈 저를 휠체어에 태워 산책을 시키고 동네 사람들이 다 부러워할 만큼의 효녀 며느리 행세를 하더군요. 하지만 제 눈에는 그 모든 행동이 가증스럽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진정한 걱정이나 사랑 대신 제가 언제쯤 제 재산을 넘겨줄 것인가 하는 조바심이 서려 있었으니까요. 마치 시들어가는 꽃을 보살피듯 제 몸이 더 시들기를 기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뱉는 작은 신음소리에도 그녀는 민감하게 반응했고 제가 잠시 잠든 척하면 제 방 구석구석을 살피는 듯한 소리가 들렸지요. 저는 그런 유정이의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그래, 좋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쓰러져 줄게. 하지만 그 끝은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를 것이야. 며느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어느 날 제게 종이 한 장을 내밀더군요. 재산명예 이전에 관한 서류였지요. 어머니 건강하실 때 미리미리 정리해 두시는 게 좋아요. 혹시라도 무슨 일 생기면 복잡해지니까요. 이건 다 어머니 생각해서 그러는 거예요. 유정이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웠습니다. 마치 원래 그래야 하는 일인 양. 저는 그 서류를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제 손이 떨리는 연기를 하면서 그래, 내 말이 맞다. 내가 정신이 오락가락해서 이런 것도 제대로 못 챙기고 있었네. 저는 서류에 서명을 했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에는 화색이 돌더군요. 그 모습을 보며 제 마음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과연 이 아이는 내가 죽는다고 생각할 때까지 이 연극을 계속할 것인가? 저의 연극은 이제 막을 올렸을 뿐이었습니다. 시들어가는 꽃처럼 보였던 저는 사실 그 누구보다도 날카로운 칼날을 품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욕망은 점점 더 크게 피어났고 그 욕망이 활활 타오를수록 제 연극의 마지막은 더욱 통쾌해질 것이라 믿었습니다. 저는 더욱 깊은 병색을 가장하며 며느리의 효심을 시험하기 시작했습니다. 물 한 모금 마시는 것도 힘든 척, 며느리의 부축 없이는 화장실도 못 가는 척. 며느리는 겉으로는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저를 보살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 속에서 점차 희미해지는 걱정과 선명해지는 기대감을. 병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유정아, 너의 욕망이 어디까지 너를 데려갈지 내 똑똑히 지켜볼 것이다. 저는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암말기라는 진단은 사실 의사 친구의 도움을 받아 꾸며낸 거짓말이었지요. 유정이에게는 그렇게 믿게 했습니다. 그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을 때 유정이는 제 앞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어머니 안 돼요. 제발 제가 더 잘할게요. 그 눈물 속에서 저는 보았습니다. 깊은 슬픔이 아니라 어딘가 모를 안도감, 그리고 때가 왔다는 듯한 묘한 만족감을. 병실 생활은 예상보다 고단했습니다. 매일같이 아픈 연기를 해야 했으니까요. 밥을 제대로 못 먹는 척, 밤에는 통증 때문에 잠 못 드는 척. 며느리는 그런 저를 밤낮 없이 간호했지요. 병실에 들어서는 그녀의 얼굴에는 항상 지쳐있는 기색이 역력했지만 제게 보이는 표정만은 언제나 온화하고 걱정 가득한 모습이었습니다. 간호사들이나 병문안 오는 손님들에게는 더없이 헌신적인 며느리로 보였을 테지요. 유정이는 제 옆에 앉아 제 손을 꼭 잡고 미래 계획을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어머니 건강만 회복하시면 저랑 같이 요양원에 가지 마시고 제 집으로 오세요. 제가 어머니 모시고 살게요. 우리 아들이 할머니 많이 보고 싶어 하잖아요. 그 말 속에는 저를 진심으로 위하는 마음보다는 제가 죽고 나면 자신이 상속받을 재산을 더 확실히 지키겠다는 의도가 숨어 있는 듯 했습니다. 며느리의 위선적인 행동은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제가 잠든 척하면 제 옆에 앉아 휴대폰으로 부동산 매물을 검색하거나 변호사 상담 내용을 엿듣는 듯한 행동을 보이곤 했지요.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제가 숨 넘어가는 소리를 내며 잠든 척하고 있었는데 유정이가 제게 조용히 속삭이더군요. 어머니 제가 잘 모실게요. 어머니 몫까지 제가 다 잘 살게요. 그 목소리에는 슬픔 대신 어떤 승리감이 서려 있는 듯 했습니다. 소름이 돋았지만 저는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복수의 칼날은 더욱 날카롭게 벼려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연극의 마지막 각본을 더욱 치밀하게 다듬었습니다. 의사 친구와 꾸준히 연락하며 시한부 환자의 증상을 완벽하게 연기하기 위한 디테일을 익혔지요. 얼굴은 창백하게 목소리는 힘없이. 그리고 결정적으로 유언장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진짜 유언장은 아니었지요. 며느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일종의 미끼 유언장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제 유언장 작성 소식을 듣고는 더욱 극성맞게 제 옆을 지켰습니다. 제가 글씨를 쓰는 척하면 혹시나 유언장 내용이 보일까 싶어 기웃거리는 모습도 여러 번 보였지요.
저는 그럴 때마다 일부러 아무것도 안 보인다는 듯한 허술한 모습을 연기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며느리가 원하는 대로 그녀에게 유리한 내용의 가짜 유언장을 완성했습니다. 유정아, 이 유언장은 내가 마지막으로 남기는 거다. 내가 나를 잘 보살펴줬으니 내게 모든 걸 물려줄게. 저는 힘겹게 말하는 연기를 했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에는 감격의 눈물이 흘렀지만 저는 그 눈물 속에서 빛나는 욕망의 불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유언장을 받아들고 확인했습니다. 그녀의 입가에 피어나는 미소를 보며 제 마음은 더욱 굳건해졌습니다. 그래, 내가 그렇게 웃을 수 있을 때 웃어둬라. 마지막에 웃는 자가 진정한 승리자가 될 테니. 이때부터 저는 제 연극의 클라이맥스를 준비했습니다. 며느리의 욕망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그녀의 위선이 만개했을 때 모든 것을 폭로할 계획이었지요. 저는 일부러 며느리에게 더 많은 일을 시켰습니다. 유정아, 내 통장에 남은 돈이 얼마인지 확인 좀 해주겠니? 혹시 내가 모르는 곳에 돈이 더 숨어 있는지 찾아봐다요. 며느리는 신이 나서 제 통장을 뒤지고 제 서랍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저는 그 모든 과정을 몰래 녹화해 두었지요. 제 오랜 친구 안이 저의 조력자인 탐정사무소의 친구 덕분이었다네. 그는 병실 곳곳에 작은 카메라를 설치했고 며느리의 모든 행동은 고스란히 기록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일부러 심한 기침을 하며 숨을 헐떡였습니다. 며느리는 놀라서 달려왔지만 제가 잠시 눈을 감자 그녀는 다시 휴대폰을 꺼내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변호사님. 어머니 유언장은 확실하게 됐고요. 이제 상속 절차만 남았어요. 네, 최대한 빨리 진행하고 싶어요. 아, 제가 너무 힘들어서 어머니 병간호가 정말 보통 일이 아니네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지친 기색과 함께 이 모든 상황이 빨리 끝나기를 바라는 조바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눈을 떴고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지요. 그래,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너의 만개한 위선이 곧 처절하게 시들게 될 것이다. 병세는 점점 더 악화되었고 의사 친구는 며느리에게 마지막을 준비하라는 말을 전했습니다. 며느리는 슬픈 얼굴로 제 옆을 지켰지만 저는 그녀의 눈빛 속에서 또 다른 기대감을 보았습니다. 내가 죽으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 그녀는 장례 절차에 대해 알아보는 척하며 제 재산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 친구들과 전화 통화를 하더군요. 저는 그 모든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저의 고통을 즐기는 듯한 그녀의 모습을 보며 제 마음속의 연극은 더욱 치열한 반전 드라마로 변해갔습니다. 제 연극의 대미를 장식할 날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온 가족을 병실로 불렀습니다.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손주들까지. 모두가 제가 마지막 숨을 쉬는 모습을 지켜보러 왔습니다. 며느리는 제 손을 잡고 흐느꼈습니다. 어머니, 제발 저를 두고 가지 마세요. 제가 얼마나 어머니를 사랑하는데요. 저는 그 손을 잡고 마지막 힘을 다하는 듯한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제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사랑? 그래, 그 사랑의 대가가 무엇인지 이제 곧 알게 될 것이다. 저는 침대에 힘없이 누워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병실에 모여 저를 지켜보고 있었지요. 며느리는 제 손을 잡고 흐느끼고 있었고 아들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슬픔과 함께 알 수 없는 긴장감이 서려 있었지요. 아마도 제가 언제 마지막 숨을 거둘지에 대한 기다림이었을 겁니다. 저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며느리의 눈과 마주쳤지요. 그녀의 눈빛 속에는 여전히 슬픔과 위선 그리고 미약한 기대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유정아, 그리고 내 아들아, 그리고 사랑하는 손주들아.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속에는 제가 품고 있던 단단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미리 준비해둔 작은 리모컨을 힘겹게 들어 올렸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무엇을 하려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듯 의아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더군요. 제 인생의 마지막 연극에 막을 올릴 시간입니다. 그리고 저는 리모컨의 버튼을 눌렀습니다. 병실 벽에 설치된 커다란 스크린이 켜졌지요. 그 스크린에는 그동안 제가 병실에서 며느리의 행동을 몰래 녹화해둔 영상들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잠든 척할 때 며느리가 제 통장을 뒤지며 휴대폰으로 부동산 매물을 검색하던 모습. 제가 시한부라는 진단을 들었을 때 그녀의 얼굴에 스쳐 지나가던 안도감과 만족감. 제가 유언장을 작성하는 동안 옆에서 내용을 엿보며 입꼬리를 올리던 모습. 그리고 밤늦게 친구와 통화하며 제 재산에 대해 이야기하고 저의 병간호를 힘들어하며
불평하던 며느리의 모습까지 모든 것이 적나라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영상이 재생되는 동안 병실 안에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고 아들은 충격에 휩싸여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손주들은 무슨 상황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듯 그저 스크린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영상에는 제가 심한 기침을 하며 숨을 헐떡이던 날 밤 며느리가 제 옆에서 조용히 속삭이던 목소리가 선명하게 녹음되어 재생되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 모실게요. 어머니 몫까지 제가 다 잘 살게요. 그 목소리가 병실에 울려 퍼지자 며느리는 고개를 숙이며 바닥으로 주저앉았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후회의 눈물이 아니었을 겁니다. 자신의 위선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에 대한 수치심, 그리고 모든 것을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공포였겠지요. 저는 침대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제 얼굴에는 더 이상 병색이 없었지요. 오히려 예전에 당당하고 단단한 표정이 돌아와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았고 그녀의 눈에는 믿을 수 없다는 듯한 경악이 서려 있었습니다. 유정아 어떠니? 내 연극 꽤 볼만했니? 제 목소리는 더 이상 가늘고 힘없는 노파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가족들이 충격에 휩싸여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망연자실한 표정이었고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몸을 떨었습니다. 너가 내게 보여준 그 극진한 효심, 그 사랑 나는 그 모든 것이 재산을 향한 욕망에서 비롯된 위선이라는 것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 그래서 내가 직접 연극의 주인공이 되었지. 내게 진정한 효심과 가족애가 무엇인지 가르쳐주기 위해. 저는 탁자 위에 놓여있던 진짜 유언장을 집어들었습니다. 며느리가 탐냈던 그 가짜 유언장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의 진짜 유언장입니다. 저는 저의 모든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기로 했습니다. 저의 이름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재단을 설립할 것입니다. 그리고 너 유정에게는 이 재단의 평생 후원자 자격을 주겠습니다. 내가 저를 위해 썼던 그 시간과 노력을 이제는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쓰며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내가 제게 보여준 위선적인 사랑에 대한 제가 줄 수 있는 유일한 상속입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들었고 그녀의 눈에는 절망과 함께 일말의 깨달음이 스쳐 지나가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눈물만 흘렸습니다. 이제 그 눈물이 어떤 의미인지 저도 그녀도 알 수 있었습니다. 아들은 저를 찾아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불효자입니다. 유정이를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저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 아들만은 진정으로 저를 사랑했고 걱정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니까요. 아들아, 내 잘못이 아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삶의 지혜를 가르쳐야 하는 법. 어미가 이 연극을 통해 너희 모두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치려 했을 뿐이다. 재산보다 귀한 것이 무엇인지, 눈에 보이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 모든 것이 지나면 너희는 더욱 단단한 가족이 될 것이다. 제 연극은 그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며느리는 그날 이후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절망하고 방황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녀의 눈빛 속에서 이전과는 다른 진심이 보이기 시작했지요. 그녀는 저와 함께 재단 설립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진심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의무감이었겠지만 점차 그 속에서 진정한 보람을 느끼는 듯 했습니다. 가족들은 제 연극을 통해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돈보다 귀한 것은 사랑과 존중, 그리고 진실한 마음이라는 것을. 저는 그들을 용서했고 그들도 저를 이해했습니다. 저의 마지막 연극은 잔인했지만 결국 우리 가족에게 더 큰 사랑과 이해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때로는 불편한 진실이 가장 큰 깨달음을 주는 법이니까요. 여러분, 인생은 참으로 묘한 것입니다. 때로는 거짓이 진실을 깨우치고 아픔이 성장을 이끌어내지요. 제가 펼쳤던 제 인생의 마지막 연극은 단순히 며느리를 응징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가족 모두에게,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에게 진정한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 알려드리고 싶었던 저의 마지막 몸부림이었지요. 어떻습니까? 저의 이야기 잘 들어주셨습니까? 삶이란 그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선택하고 깨닫고 성장하는 과정임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는 각자의 연극 속에서 주인공이니까요. 여러분의 인생 연극은 어떤 결말을 향해 가고 있습니까? 오늘 밤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십시오. 부디 후회 없는 멋진 연극을 펼치시기를 바랍니다.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다른 삶의 지혜를 들려드리러 오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게 잘 지내십시오.